자, 지난 시간까지 브레이킹이 초창기부터 어떻게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국가적 제도에 들어가기까지를 한번 저희가 훑어봤습니다. 그 전 시간에는 우리가 또 한국 브레이킹의 전성기도 한번 알아봤었죠. 자, 그럼 지금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국 브레이킹이 왜 강할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이요. 저희가 외국 나가면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었거든요. 너네 왜 이렇게 잘해? 뭐 때문에 이렇게 잘해?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었어요. 자, 한국 비보이들을 주인공으로 나왔던 플래닛 비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벤슨리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국 비보이들의 힘은 고춧가루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막 매운 걸 먹어서 그 열정이 나온다. 뭐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죠. 네. 한국 브레이킹이 유독 강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회적 배경이나 그런 이유들을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팩트는 피땀 흘려 노력해서 대회장에 가서 우승을 한 그 당사자들의 노력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신에 한국 브레이킹 스타일이 어떤 점이 강했는가에 대해서 그 차이점과 특징은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크게 2000년대와 2010년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2000년대 한국 브레이킹의 특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익스프레션이라는 팀으로 시작해서 한국 브레이킹 팀이 세계 무대에 데뷔한 후에 정말 많은 팀들이 세계대회를 우승했습니다. 근데 그 팀들의 스타일도 다 아주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 하나로 한국 브레이킹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팀들의 다양한 고유의 스타일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상대를 압도하는 테크닉입니다. 브레이킹에서 테크닉으로 분류되는 파트는 뱅글뱅글 도는 파워 무브와 딱 정지해서 서는 프리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파워 무브, 회전하는 동작이고요. 네, 프리즈는 거꾸로 서서 멈추는 기술들이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파워 무브부터 보죠. 2000년대에 이 파워 무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비보이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익스프레션의 비보이 이글, 그리고 갬블러 크루의 디엔드, 브루스리, 익스트림 크루의 블론드, 블루, TIP 크루의 프로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모두 에어트랙이라는 기술을 아주 뛰어나게 구사했습니다. 자, 이 기술을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저렇게 물구나무를 대각선으로 선 상태에서 다리와 허리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손을 이렇게 바꿔 짚어가면서 회전하고요. 채공을 유지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언뜻 보면 무슨 공중부양 같죠? 다리를 하늘로 퍼올리듯이 차서 떨어지려는 신체를 다시 띄우고 다시 차서 다시 띄우고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파워무브의 기술들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기술에 속하고요. 또 연속 회전을 마스터하려면 수년이 걸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물론 당시에 해외에서도 에어트랙을 잘 구사하는 비보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어트랙이라는 기술 자체가 그들이 하던 그런 영상들을 국내에 돌게 되면서 알려진 기술이니까요. 근데 이 에어트랙이 국내에서는 나름 신기술이다 보니까 서로 먼저 더 잘하려고 마스터를 하려는 그런 경쟁 같은 게 있었어요. 옆 동네 혹은 저 옆 지하철역에 누가 2바퀴를 돌았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으면 안 돼. 그럼 나는 오늘 3바퀴를 돌아야겠다. 뭐 이런 경쟁심인 거죠. 자, 이런 숨은 경쟁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오면서 전국에 비공식적으로 수많은 에어트랙 파워무버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에어트랙을 더 많이 도냐, 더 많이 회전하냐의 경쟁이었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이게 너도 나도 다 잘해요. 네. 흔히 이제 연속 회전을 비보이들 사이에선 연타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흔들림 없이 한 10바퀴 이상 본인 체력만큼 회전할 수 있다면 너는 연타를 마스터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국내에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도 나도 잘하니까 이번에는 콤비네이션, 즉 연결 경쟁이 붙습니다. 자, 기존의 파워무브의 이제 다른 기술들, 토마스라든지 윈드밀, 1990, 헤드스핀, 뭐 헤일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과 에어트랙을 연결하는 것을 뜻해요. 자, 이 연결들에도 또 유독 어려운 연결들이 있어요. 보통 낮은 기술에서 높은 기술로 올라가는 연결들이 어려운데요.
당연히 이제 중력을 거슬러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바닥 기술인 윈드밀에서 에어트랙으로 올리거나 에어트랙에서 더 높은 1990로 올리거나 하는 그런 기술들이죠. 근데 이런 어려운 연결들을 반복해서 계속 다르게 구사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토마스 에어트랙, 19 에어트랙, 윈드밀, 헤일로, 다시 토마스 에어트랙 이런 식으로요. 좀 복잡하죠. 자, 시간이 더 흐르니까 이제 이런 기본 기술들의 연결도 잘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어트랙 기술을 변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에어트랙은 다리를 쫙 벌리고 이렇게 회전하던 걸 입맛대로 막 다리 모양을 바꿔버리거나 혹은 더블 에어트랙이라고 해서 1.5바퀴를 회전해버린다거나 나중에는 이제 이걸 그냥 한 팔로만 에어트랙을 치는 그런 지경까지 가죠. 이렇게 경쟁적으로 파워무브의 기량을 서로 올리던 중에 덜컥 세계대회에 나가게 된 거고요. 외국에선 이걸 보고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본 적이 없는 아주 경이로운 기량이었던 거예요. 자, 비보이 비걸들이 기술을 남들과 다르게 변형하거나 어떤 그 연결의 흐름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오직 그 사람만의 고유의 동작이나 스타일이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시그니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시 한국 파워무버들에게도 각자의 시그니처가 아주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의 비보이들이 오히려 이걸 따라하거나 국내 비보이들을 따라하거나 영향을 받기도 했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은 파워무브 강국이다 이런 이미지도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요, 또 새로운 다음 세대의 파워무버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갬블러 크루의 킬, 그리고 당시에 모닝 오브 아울의 포켓이라는 비보입니다. 자, 킬은 이 체어 프리즈를 파워무브에 연결하는 혁신적인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프리즈도 살펴보겠지만요. 이 체어 프리즈라는 게 마치 의자에 앉은 것 같다고 해서 체어 프리즈거든요. 그런데 이 프리즈에서 두 다리와 머리를 이렇게 떠가지고 한 손으로만 딱 받치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걸 에어 체어 프리즈라고 합니다. 딱 봐도 아주 어려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프리즈 고수들은 저 상태에서 이제 탄력을 줘가지고 몸을 위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파워무버에 섞은 겁니다. 에어트랙을 하는 도중에 회전 중에 체어로 내렸다가 다시 들어서 다시 에어트랙을 치는 이런 식이에요. 자, 처음 킬이 이런 기술들을 선보일 당시에 이게 너무 기괴할 정도로 높은 난이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단박에 세계 수준의 파워무버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포켓은요, 킬이랑은 또 아주 상반된 스타일입니다. 포켓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활동을 해왔는데 이 작은 체구를 활용해서 수십 가지의 기술을 아주 빠르게, 정말 아주 빠르게 연결하는 스피드스터 파워무버예요. 그러니까 한 번 회전을 시작하면요, 몇 초 동안 20-30개의 연결을 뿜어내버립니다. 지금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쉬운데 유튜브에 비보이 포켓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의 뭐 선풍기 강풍 속도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회전하는 시원시원한 파워무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켓 역시 해외 그 어디에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독보적인 스피드를 자랑했기 때문에 한국 브레이킹의 파워무브 강국 명맥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다만 아쉬운 점은 킬과 포켓 이후로 파워무브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2010년대를 이끌고 나서 지금 현재 둘 다 30 남짓이 됐는데 현재는 일본의 더 젊은 비보이들이 파워무브 강국의 바톤을 물려받았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2000년대부터 너무나 대단한 파워무버가 한국에 많았기 때문에 후배들이 파워무버 할 의지를 상실했다. 아, 난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 못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많이들 포기했다는 거죠.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이번엔 프리즈를 한번 살펴보죠. 최근에 이제 비보이 비걸들은 배틀 양상에 맞게 진화하면서 이제 올라운더적인 성격을 많이 띱니다. 그 말인즉슨 두루두루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각자의 특기들은 존재하지만요.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나는 파워무브, 쟤는 프리즈, 저 친구는 푸더크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미리 약간 정해가지고 죽어라 그것만 파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설명드렸던 그 파워무버를 잘했던 사람들도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나는 파워무브만 할 거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 특출난 모습을 보였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프리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브레이킹이
초반에 배우고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춤을 추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연하구나, 혹은 내가 힘이 좀 좋구나, 이런 특성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프리즈는 거꾸로 서는 동작이죠. 대부분을 물구나무를 베이스로 팔을 이용해서 체중을 지탱해야 되고 버텨야 되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력과 중심 감각이 아주 중요하죠. 물론 파워무브도 거꾸로 서서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프리즈는 원심력이 없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근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00년대에 이렇게 근력과 또 밸런스, 중심 감각이라는 자신의 강점을 일찍 발견하면서 프리즈로 두각을 나타낸 한국 비보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리버스 크루의 피직스, 익스트림 크루의 백, 당시의 익스프레션이었던 홍텐, 그리고 역시 당시의 갬블러 크루였던 다크니스 같은 비보이들이 있어요. 이 비보이들 모두요, 춤추는 걸 보고 있으면 뭐 다리로 서 있는 것보다 팔로 서 있는 게 쉬워 보일 정도로, 물론 약간 과장을 보태서요. 자,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자, 이들의 각각의 프리즈 스타일 역시 다 달랐는데요. 피직스의 경우는 수십 가지의 프리즈 동작을 매우 빠르게 연결해내는 그런 연결이 아주 뛰어났고요. 나중에 저도 이거 들은 얘기지만 이걸 번개발이라고 부른대요. 다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프리즈를 연결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엄청난 허리 유연성을 이용한 그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제끼는 할로우백 프리즈도 피직스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비보이 백은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의 연결을 주로 했습니다. 주로 한 손만 사용해서 위아래로 연결하는, 정말로요, 이렇게 몸을 한 손으로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해요. 네, 이런 고난이도의 연결이 특기였죠. 홍텐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해요. 홍텐 프리즈라고 하는, 이렇게 받쳐갖고 하는 프리즈인데 정말 본인만의 고유 시그니처 기술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이 프리즈가 사실 할로우백 프리즈와 체어 프리즈의 좀 중간 형태를 띠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로우백 프리즈에서 그 각도 그대로 내려서 팔을 뒤에 받친 형태의 프리즈인데, 지금이야 이와 유사한 형태의 프리즈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02년대 이 형태의 프리즈에서 홍텐이 처음으로 막 다채로운 연결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모든 비보이 비걸들이 저건 홍텐 프리즈다 라고 이렇게 불러버리는 명사가 돼버릴 정도가 된 거죠. 다크니스의 경우는 버티기, 즉 어려운 자세로 잠깐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서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런 프리즈의 달인이었습니다. 한 손으로만 물구나무를 10초 이상 서 있는다든지, 혹은 체조에 있는 몸을 이렇게 평형해서 서 있는 거죠. 플란체 같은 그런 동작들을 브레이킹에 접목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고난이도의 파워무브와 프리즈를 하는 비보이들이 2000년대 한국 브레이킹의 우승 역사를 만들어낸 주역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뛰어난 기량을 보였던 분들은 많습니다. 제가 다 소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런 테크닉 위주의 스타일에서 나타난 단점들도 역시 있었어요. 이게 바로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났던 파운데이션 논란이에요. 한국이 세계 여러 대회를 휩쓰는 와중에 너무 테크닉 일변도로만 가니까 미국의 일부 올드스쿨 스타일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저건 춤이 아니다, 서커스다 라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드스쿨에 대해서 제가 예전 시간에 가볍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브레이킹의 발전 초창기에 나타났던 움직임을 간직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탐락, 푸더크 등을 중심으로 한 브레이킹 초기 고유의 멋을 잃지 않고 간직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전통을 중시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브레이킹은 기본적으로 춤이고, 탐락과 푸더크는 브레이킹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즉 파운데이션이다. 근데 이 파운데이션의 기본이 제대로 닦아지지도 않은 채 무작정 물구나무만 서서 어려운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걸, 이걸 브레이킹이라고 할 수 있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다만 여기에는 이제 그랬을 법한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국에서는 이제 90년대에 브레이킹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 춤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교육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냥 당시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동작들을 그냥 3, 3, 5 모여갖고 따라하고 연습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 역시도 98년에 처음 이제 칠판 잡고 나이키 연습하고 이게 춤인지조차도 몰랐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대회에 나와서 기가 막힌 기술들을 보여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해 탐락이나 푸덕 등의 어떤 기본기, 파운데이션에서 다소 엉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기성 비보이들은 이 부분을 비판을 한 거죠. 물론 이 비판의 배경에는 미국 본토까지 와서 본인들을 이겨버리는 한국 브레이킹에 대한 질투심도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힙합과 브레이킹이 탄생한 곳이 바로 미국인데 탄생 당시의 고유의 멋과 그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데 점점 기술 나열 일변도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좀 우려스럽게 바라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꿔서 제가 얘기해 보자면요. 우리나라의 전통 사물놀이 있죠. 사물놀이에도 보면 뭐 자반 돌리기, 뭐 원판 돌리기 같은 그런 고난이도의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 미국 사람들이 와서 막 원판을 막 이만한 걸 돌리고 자반 돌리기를 막 100바퀴씩 해버린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사물놀이의 기본 가락도 이해 못하고 뭐 장구 기본 장단도 제대로 못 쳐요. 예. 그냥 원판만 죽어라 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죠. 사물놀이는 기술이 다가 아니다. 장구로 기본 장단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꿔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아무튼 이런 파운데이션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에서도 브레이킹의 파운데이션을 중요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논란이 불식되는 데는 얼마 안 걸렸어요. 네, 오히려 그 파운데이션으로도 미국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전설적인 한국 비보이들이 나타났을 정도니까요. 한국 비보이들 대단하죠.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해요. 자,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여전히 한국 브레이킹은 강세를 유지합니다. 단 2010년 전까지는 테크닉 중심의 스타일이었다면 이제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루틴입니다. 앞서 루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루틴은 여러 명이 함께 춤을 구성하는 움직임이죠. 루틴을 발전시켜서 어떤 컨셉과 음악에 맞춰 놓으면 하나의 뭐 공연, 퍼포먼스, 쇼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바로 이 루틴에서 아주 혁신적인 크루들이 한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진조 크루, 모닝 오브 아울, 퓨전 MC 같은 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진조 크루는 단일 팀으로서는 정말 명실상부 역사상 최강의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7년쯤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100회 이상의 세계대회를 우승했다고 하고 유일하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팀입니다. 여기서 그랜드 슬램이라 하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들 전부를 다 우승했다는 거예요. 진조 크루는 현재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 예정인 국가대표 선수 비보이 윙 김원우 선수가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외 멤버들도 개인 기량들이 아주 뛰어난 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조 크루 하면 그들의 독보적인 루틴이 먼저 떠오르는 정도예요. 이 팀의 루틴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정말 실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뛰어난 완성도가 특징입니다. 모든 멤버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각들도 아주 정확하게, 흔히 우리 칼각, 칼군무라고 표현하죠. 모든 안무와 동작이 정확하게 딱딱 맞는 것도 이 팀의 특징이고요. 또 모자나 재킷 같은 배틀 때 착용하고 있던 의상들을 소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루틴들도 아주 독특해요. 위에 2000년대 한국 브레이킹의 특징에 파워 무브와 프리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그 당시 배틀에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가장 관객들을 열광시키면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춤이 바로 이런 고난이도의 파워 무브, 프리즈 이런 것들이었어요. 흔히 크루 배틀에서 중후반부는 테크니션들의 겨루기로 승부가 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팀이라고 부를 만한 브레이킹 팀에는 꼭 한두 명씩은 간판 테크니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조 크루에는 그런 파워 무브나 프리즈에 올인한 간판 테크니션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배틀 때 상대팀이 강한 테크닉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진조 크루는 루틴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루틴으로 강한 파워 무브 이상의 효과를 내는 거죠. 이 파워 무브 같은 춤들이 또 어려운 기술들은 확률을 좀 탑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기술들은 성공 확률 역시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배틀에서 실제로 실수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진조 크루의 루틴은 어때요?
확률에 기대지 않고요. 아주 완성도가 높은 루틴이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도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진조가 배틀에서 더 많이 이기기 시작하고요. 우승 행렬을 하기 시작하고 그랜드슬램까지 가는 거죠. 실제로 이 진조 크루의 그 배틀을 운영 방식은요, 전 세계 크루 배틀의 양상을 바꿔놨습니다. 그동안 루틴을 등한시했던 모든 팀들이 다 이제 루틴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죠. 진조 때문에 야, 루틴이 없으면 진다, 이런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자, 하지만 진조 크루의 출연 이후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진조의 루틴을 뛰어넘는 팀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진조 역시 여전히 현역에 있는 팀이니까 그동안 계속 발전을 해서 더 도망을 간 것도 있고요. 그만큼 여러 명의 팀워크를 완성도 있게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최근 해외 크루 배틀들의 외국 비보이들 하는 걸 보면요, 네버 엔딩 루틴이라고 해서, 이 말이 좀 웃기죠? 절대 끝나지 않는 루틴이라는 겁니다. 이 네버 엔딩 루틴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 간혹 어떤 팀들이 한 라운드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욕심을 부리는데 그 완성도는 떨어지니까 배틀이 질질 늘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걸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들 진조처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길어지기만 하고요. 자, 제가 너무 진조 이야기를 오래 했네요. 다른 두 팀도 매우 뛰어난 팀들입니다. 모닝 오브 아울의 경우 아주 개성이 강한 팀인데요. 이 팀은 브레이킹이 아닌 다른 장르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을 아주 과감하게 녹이는 팀이에요. 현대무용이나 혹은 전통춤에서나 보일 법한 스타일들을 군데군데 녹이면서도 또 그것들을 브레이킹 스타일에 맞게 잘 살리는 춤들을 구사를 했습니다. 루틴에서도 그게 마찬가지인데, 진조처럼 완성도 높은 팀워크 역시 보여주지만 굉장히 좀 익살스러운 그런 재치 있는 연기들도 들어가면서 관객들을 아주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찾아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동작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팀의 루틴에 방점을 찍어주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위에 파워무버 중에 소개를 했었던 BV 포켓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진조의 루틴을 설명드릴 때 상대팀의 고난이도 파워무브를 루틴으로 막는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닝 오브 아울의 루틴은 그런 루틴을 보여주고 나서 마무리로 포켓의 파워무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치 있고 독창적인 루틴 뒤에 포켓의 작은 체구를 이용한 이런 파워무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그런 시그니처 루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점을 다 합쳐놓은 그런 팀이 된 거죠. 퓨전 MC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국가대표 비보이 레온도 퓨전 MC에 소속이 되어 있죠. 이 팀의 루틴도 진조 못지않은 어떤 칼각, 완성도, 독창성 이제 모두를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가 아주 강합니다. 진조 크루가 뭔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쪽이라면 퓨전 MC는 막 루틴을 폭풍처럼 몰아붙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리고 퓨전 MC에는 이제 간판 파워무버는 없지만 대신 루나틱이라는 프리즈가 아주 뛰어난 비보이가 루틴의 방점을 딱 찍어주는 그런 스타일도 보여주죠. 자,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렸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굉장히 멋진 루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루틴 역시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 팀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말 뛰어난 팀들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렸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한국 브레이킹이 여러 가지 특징들 중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파워무브 프리즈의 테크닉과 그리고 루틴이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 2000년대에는 파워무브와 테크닉이 한국의 강세를 이끌었고 2010년대에는 뛰어난 팀워크, 루틴이 한국의 브레이킹을 이끌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네요.